대부분의 주류 과학자들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UFO, 초능력, 사후세계 등을 사기나 미신으로 몰아세우고만 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옳을까? 대한민국 최고의 비주류 과학 전문가이자 UFO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맹성열 교수는 공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초자연적 현상들을 설명한다. 저자는 우리가 아는 과학이 허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무조건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류의 사고를 일정한 틀 안에 가두려 하는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오류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은 과학은 없다 책의 내용 중 UFO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들은 대부분 UFO가 아주 견고한 구조를 가진 비행체라고 믿고 있지만 매우 신뢰할 만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UFO는 마치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빛덩어리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UFO들은 마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UFO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UFO가 분명히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충격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에 일어난 벨기에 브뤼셀의 UFO 출몰 사건이 있다. 브뤼셀 상공에 UFO가 나타나자 F-16기 2대가 긴급 출격해 자체 레이더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했다. 조종사들이 UFO를 격추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자 UFO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 급강하를 시도했다. 3000m 상공에 있던 UFO는 순식간에 200m 상공으로 이동하여 비행기와 지상의 레이더망을 벗어났다. 어떤 비행물체든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음속을 돌파한다면 당연히 유리창이 박살나는 등 피해 보고가 속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1만 명이 넘는 브뤼셀 시민들이 UFO가 쫓기는 모습을 지켜봤음에도 충격음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플라스마 물리연구실의 장피에르 푸티 박사는 UFO가 미국의 비밀병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1947년 로스웰에 추락한 외계인의 기술을 빌려서 몰래 UFO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에 의하면 극복해야 할 기술적 장벽들 때문에 적어도 수십 년 후에나 실용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지구상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베티 앤드리슨 루카 사건은 외계인들에게 납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때는 1967년 1월. 베티 앤드리슨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녀의 7 자녀와 부모는 거실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6시 30분경 갑자기 집의 조명이 꺼지면서 부엌 창을 통해 바깥으로부터 빨간 불빛이 비쳤다. 바깥에서 비추는 불빛의 정체를 살펴보기 위해 부엌에 들어온 그녀의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기절초풍했다. 이상하게 생긴 난쟁이 5명이 집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쟁이들은 나무로 만든 부엌문을 스르르 통과해서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러자 식구들의 몸이 모두 마비되어 버렸고 다들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난쟁이들은 베티에게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뒤뜰에 착륙한 우주선으로 인도했다. 우주선은 직경 6m가량의 전형적인 UFO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우주선은 일종의 소형 연락선으로 베티와 외계인 일행을 싣고 좀 더 큰 형태의 모선을 향해 날아갔다. 모선에서 베티는 신체 검사를 받았다. 곧이어 그녀는 불사조를 암시하는 듯한 영상을 보았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면서 자신이 마치 예수의 아버지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 베티는 그를 신이라 믿고 감격에 복받쳤다. 대략 4시간의 납치 체험이 끝나자 베티는 2명의 외계인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나머지 식구들은 넋이 나간 상태였다. 외계인들은 가족들의 최면 상태를 풀어주고는 집을 떠났다. 사건이 있은 지 7년쯤 후에 UFO 연구자 레이먼드 파울러가 조사에 나서면서 1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베티는 성격 분석,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정신분석 면담, 그리고 14회에 걸친 역행체면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와 딸이 겪은 UFO 체험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치했으며 정신적인 이상도 없었다. 파울러가 조사한 결과 외계인 접촉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외계인들과 조우하듯이 베티도 13세 때부터 외계인들과 만나왔음이 밝혀졌다. 그때 그녀가 만난 외계인들은 흰 망토를 걸치고 키가 2m 정도였으며 흰 피부와 백발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베티의 피랍은 30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어느 시점부터는 베티가 육체적 피랍이 아닌 일종의 유체 이탈에 의한 피랍을 체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계인들은 그녀의 영혼만을 그들의 우주선으로 인도했던 것이다. 1967년부터는 난쟁이 외계인들이 그녀를 납치했는데 그 우주선에는 장로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난쟁이 외계인들은 비행 접시를 타고 빛으로 가득 찬 장소에 들어섰는데 그들의 위쪽에는 빛의 근원으로 향하는 문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이 빛의 근원을 향해 나아갔다. 이 모습을 바라본 그녀는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다. 베티가 만났다는 빛의 절대자는 많은 근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조우한 존재와 비슷했다. 베티의 증언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의 딸 베키 또한 베티와 유사한 체험을 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역행체면 상태에서 베키는 베티가 말했던 장로들을 만 3세 때부터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칼 세이건이 UFO의 실제를 반박했던 대표적인 학자라면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존 맥 교수는 칼 세이건과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는 UFO 현상에서 발견한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물리적 수준의 현상이다. 이는 눈에 보이거나 레이더에 감지되고 빛과 소리를 내며 지면에 자국을 남기거나 피랍자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지극히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둘째,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발전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현상이다. 순간 가속, 레이더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기술, 피랍자나 최근접 체험자들의 마음을 조작하는 기술 등이다. 셋째, 현재의 과학 패러다임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시공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체험, 전생과 환생 체험, 우주의식과 합일되는 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존 맥 교수는 UFO가 우리의 유물론적 관점으로 확인 가능한 존재가 아니며 물리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UFO는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은 전통적으로 물질 세계를 묘사하는 데만 충실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왔다. 그는 이런 영역을 미묘한 영역이라고 명명했다. 평소에 이런 영역은 물질 세계와 단절된 듯 보이지만 때로는 모종의 동기에 의해 무언가가 양쪽을 넘나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텔레파시로 전달되는 정보, 투시를 비롯한 초감각 지각, 유체이탈 체험, 근사 체험, 염력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 이런 현상들은 물질 세계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 기원만큼은 다른 차원, 즉 우리의 오감이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한다. 어쩌면 이런 초월적 존재들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대체로 우리의 과학 수준에 걸맞은 현상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마도 UFO의 존재와 그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는 날, 인류는 인식의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다.